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혜영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늦게 오셔도 될 뻔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 128억이 이제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642억. 다른 실국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산 증액률이 25%로 조금은 높습니다. 신규 편성에 보면 특조금, 뭐 도비, 특별한 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증액 편성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평택역 복합문화 광장 조성 사업에 100억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8천 국제학교 법률 검토에 8천만 원 예산 기정액에 1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립인가 지원 사업에 3억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다 이제 협상이 다 끝나서 그래서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학교가 이제 선정이 돼서 앞으로 그 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제 국제 변호사의 자문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법률 자문비를 그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뭐 그렇게 뭐 법률 자문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 상황이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 국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변호사나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변호사까지 참여해서 향후에 이 계약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뭐 잘 몰라서 뭐 이 예산하고도 분명히 상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국제학교가 설립이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율과 그 미국에 있는 본교가 부담해야 될 예산상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 8대 2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100%입니까? 그 100%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0%. 이름만 빌려주는 거네요. 라이센스만 학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본교의 경우에도 수업료를 받아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교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분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 비용도 본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평택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도 한 4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왔고 또 본격적으로 학교를 이제 건립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 예산이 얼마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예산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정 과정에서 이제 협상이 된 부분은 그 설립 준비비 150억,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적자나는 부분에서 10년 안에 그 10년 동안 나누어서 450억. 토지비 빼고. 네네. 450억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한 500억 정도. 600억 정도. 6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겁니까? 아무튼 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고덕동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들 또 국회의원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재정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게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월등하게 좀 많이 지출이 된다면 또 다른 재정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6개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검토 용역이 왜 6개월 어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3천만 원?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계약까지의 그 법률 자문 네. 기간을 저희가 이제 6개월로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1페이지 보면 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그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 도비가 이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4억 3천만 원 산출 내역이 연구 시설 장비비인데 이게 뭡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총 사업비가 이제 190억 1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것들을 이제 연차별로 이걸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연차별로 이제 부담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담하는 4억 3천 중에도 초기에 이 성능 평가라든가 시험 인증에 들어가는 장비를 국비 포함해서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 그 지자체의 부담분을 좀 반영을 이게 한 겁니다. 기반 구축 사업 이게 연구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연구 시설입니까? 연구 시설을 자동차 그렇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시험 인증을 할 수 있는 그 인증 기관을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일부 이 구축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가 부담하고 이것을 나머지는 이제 부담을 해서 우리 시가 얻는 이익이나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뭐가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동차 산업들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전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고압으로 이제 변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이 빠르게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그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 과제로 나왔고 이것을 우리 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게 지금 생각합니다. 건립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립 사업에 지금 197억이면 운영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추후에? 운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인증비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에 무언가 뭐 인력 고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창출되는 뭐 부가가치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197억 정도 건립 사업에 투자를 하고 하면서 저도 뭐 자동차 이쪽에 관련된 일 종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 197억 정도 가지고서 무언가 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뭐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이게 왜 미래 도시전략국에서 이 사업을 하죠? 이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경기도 공모 사업에 이제 응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과 구축까지는 이제 저희 미래전략과가 이런 신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까지 진행을 하고요.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하게 그러니까 공공산후 조리원 이 건립 사업이 이게 무슨 미래 첨단 무슨 이런 사업은 아닐진데 이게 생뚱맞게 여기서 추진을 하셔서 좀 굉장히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어찌 됐든 추후에는 이런 사업은 미래 도시전략국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건소에서 하든지
그렇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 초기에 입안이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지원 사업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감액 추경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반도체학과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교육생이 감소했다. 이 평택대학교 계약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시는 거죠? 예, 지금 3천만 원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서 사실은 한경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모집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에 이제 뭐 반도체 뭐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반도체 계약학과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훈련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게 무슨 훈련? 학교를 다니면 장학금을 받든 뭐를 하든 학비를 누군가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비를 시에서 지원을 한다? 이 뭐죠? 요거는 이제 계약학과의 운영 경비고요. 그걸 지원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 관내 업체에 다니는 재직자들이거나 산업체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뭐 이제 저희 조건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관내 재직자거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 6개월 이상 있다거나 이해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이해했습니다. 그 운영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학생이 아니라 기업체, 산업체 교육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 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이 3천만 원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이 빈집들을 철거를 하고 무언가 활용을 지금 하시려는 거죠? 주차장이나 뭐 텃밭 가꾸기나 뭐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좁은 골목에 이 주차장 같은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꺾어 들어오고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빈정비는 이제 어떤 주변 경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생활 속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 위험 요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떤 그 주차장 형태나 이런 거를 갖출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런 부분으로 좀 정비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앞집, 뒷집, 옆집 이런 분들의 주차장 사유화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일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소유주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사유주입니다. 동의 받고 예. 다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취지는 좋으나 결과가 좀 안 좋게 나타난다든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788억. 현재까지 200억이 확보돼 있고 100억을 더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하고 계십니다. 할 예정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투자가 400억이 더 필요합니다. 100억 지방채가 지금 200억도 지방채로 발행하셨네? 맞죠? 지방채 총 400억이고요. 그 중에 이제 금년에 그 200억 발행했고 요번 추경에 100억, 그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에 100억입니다. 네. 나머지 280억, 300억 정도는 자체 조달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그 788억 중에 네. 저희가 이제 철도공사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240억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임대하는 걸로 땅값 보상하시는 거죠? 그 예, 앞에. 그 조정해서 저희가 한 180억 정도는 절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임대로 돌리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영구 임대가 되겠네요. 영구 임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임대로 돌려놓고 그게 이제 용도 지역이 지금 상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 상업 시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용도로 바꾸고 공시지가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매입을 하시겠다고요? 네네 저희가 그거는 예. 이상한 논리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광장을 거기만 땅을 그렇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땅값 공시지가를 낮추고 그 철도 부지인데 그죠? 광장입니다. 광장. 아니 그러니까 광장인데 예. 그것도 철도청 관할 그 소유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리 국가 소유이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땅값을 낮춰가지고 싸게 매입을 하겠다? 그 무슨 신법입니까? 그것도 아, 이제- 웃기는 거죠. 네,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용도 지역 자체가 아니면 영구 임대로 그냥 사용을 하게끔 도장을 받아놓든지. 아니, 영구 임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비용이 게 더 많이 어차피 들어갑니다. 공공목적 사업을 위해서 그 땅을 지금 뭐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잘 한번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다. 무슨 뭐 이상한 논리로 그걸 매입을 하신다는. 아니, 일단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걸로 지금 조정을 해놓은 지방채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지방채는 400억 발행으로 끝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몇 프로나 지금 현재 50% 정도 된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공정률은 20%. 20%.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잘 뭐 시민 여러분들이 좀 불편도 많이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용하는데 역 이용하는데 그 빠른 시일 내에 조성사업이 완공되게끔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영 의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2025년도 추경 2회 추경 업무보고 시간인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 이윤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미래전략국을 신설을 하고 저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직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엇박자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잘 정비를 하셔서 꼭 해야 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직 파트를 잘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 아시죠? 네. 아마 과장님도 뭐 전문적인 걸 하셔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관리를 하시냐고 머리는 아프실 거예요. 그 3쪽에 보시면은 이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사업 수격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설립 추진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사무소? 네, 저희가 이제 설립 인가까지 해서 개교까지 이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난 9월 4일자로 그 학교 설립 준비단을 저희 과 내부적으로 준비단. 네네 네. 예 해서 이제 내년 계약이 잘 진행이 되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인력을 파견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사무실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또 저희 준비단이 함께 그 설립 인가와 개교 준비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사무실 내부 자체 내부에서 추진단이 딱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과내 정원 내에서 저희가 설립 준비단에서 한 개 팀을 더 만들어서 2개 팀이 국제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계약이 잘 돼서 이제 학교 측에서 그 설립 준비를 위해서 파견이 오게 되면 이제 저희 사무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별도의 그 설립 준비단 사무실을 둘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러면 뭐 이렇게 별도로다가 사무실 운영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를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28조 도시재생 지원 사업 이게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감액 추경을 세우셨는데 거의 보면은 뭐 위원회 수당을 감액을 했어요. 횟수가 위원회 횟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위원회가 이제 2건으로 정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횟수가 좀 그 줄어서 저희가 이제 중반기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일부 좀 축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도시 재생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진행되던 부분들이 지금 7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회의를 횟수를 줄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그 계획 변경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일반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온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방금 이은화 의원님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이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올해? 지금 올해는 이제 4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건. 그러면은 이 사업비는 뭐 자부담은 없습니까? 정비는 저희가 이제 그 시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그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자부담 부분은 공공 활용은 없고요. 네. 본인 단순 철거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자부담 10% 정도. 왜냐면은 이제 사실 그 폐가 수준에 대한 빈집들이 많이 있고 도심 속에서도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폐가 수준 이루다가 이렇게 존치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범죄 행위 장소로다가 이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내 안쪽에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연루돼서 소송에 걸려 있어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평택시에서 뭐 다른 그 안전 대책으로 뭐 시민의 범죄에 대한 안전 뭐 그런 대책으로 뭐 좀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법적으로 뭐 문제가 그런 뭐 예시가 없어서 아마 손을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평택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네, 지금 저희가 그 빈집 정비 그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그 빈집에 대한 그거를 기초 조사를 해서 올해 그 320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태 조사에 따른 그 내용으로 정비 계획에 대한 거를 내년도에 뭐 수리를 하면서 검토를 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이제 협조하고 평택시는 뭐 이제 텃밭 이용 개념으로 다 활용해도 이제 좋지만은 그래도 혐오 시설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다는 굉장히 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권장을 좀 하셔서 공공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저희가 그 사유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CCTV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능형 방범 CCTV가 고가죠. 그 CCTV 한 대당 설치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일단 고가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형 카메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능형하고 했을 때 카메라 자체를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거하고 지능형하고 교체했을 때 50만 원 대당 50만 원 차이라는 얘기죠. 카메라의 이제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는 한 개소당 평균 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네. 지금 설치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지능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이제 지능형이 아닌 것들 200만 화소 이제 화소수 떨어지는 것들이 좀 과장님 있습니다. 아직 업무 예, 파악을 못해서 우리 뭐 송출 건설도시가 계시다가 스마트 도시과 가셔가지고 아직 뭐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다 안 돼서 그러신 거 알고요. 하여간 뭐 고가 장비예요. 지능형 CCTV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그런 CCTV를 교체를 빨리 해서 사각지대 어떠한 그런 범죄 유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시민이 좀 심야에 안전한 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택시에 사시는 시민들은 항상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장비는 좀 관리 교체를 좀 빨리 해서 안전관리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45쪽 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비가 지금 현재 총 뭐 사업비가 뭐 여기 우리 자료에는 뭐 788억인데 788억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788억 외에는 지금 당초에 이제 아케이트 상가 철거했던 비용이 차 없는 거리로 다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차 없는 거리는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다 포함돼, 거고요. 네. 예, 예. 종전에 이제 아케이트 상가 철거했던 게 한 3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보상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역 광장은 이 사업비가 전체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조달 방법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중에 지방채가 400억이고요. 지방채. 예, 그다음에 이제 보상비 철도 공사 땅 협의해서 절감하는 금액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국도비에 대한 뭐 교부금 이런 상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국도비 대상이 안 아니에요? 됩니다. 네네. 우리 100% 우리 평택시 네,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굉장히 뭐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예산이 평택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게 대형 사업인데 뭐 진행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뭐 예산은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은 어쨌든 사업을 초기에 착공을 했을 때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랜 기간 사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이거 마무리 짓는 게 우선이니까 잘 예산 확보 잘 하셔서 평택역 그 문화광장을 잘 아름답게 꾸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취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협약 맺으신 거예요? 울진? 주소? 예, 울진군하고 MOU를 맺었고요. 그 수소 특화단지 저희가 이제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울진도 같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통해서 그 공모에 이제 선정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MOU를 맺었습니다. 그 신청한 뭐 내역이 달라요? 저희하고는 이제 좀 약간 다릅니다. 예, 다르고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MOU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이 평택시의 평택의 미래에 대한 그 도시, 평택이 어떻게 과연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들을 해나갈 거냐, 그런 역할의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국이 새롭게 신설되고 그에 따른 또 과들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난제가 있다. 기존에 이렇게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물론 그런 부분도 실제 시민과 또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실은 어려움도 굉장히 클 거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뭐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이는 쉽지만 좀 대안을 가지고 사실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또 한계들이 있는 부분이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긴 했는데 그래도 질의할 거는 좀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또 중요한 부분이나 지금 우리 보면 미래도시 전략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높아요. 25.11%, 128억 9,500이니까 물론 이제 주요한 부분은 아까 도시철도 평택역 광장 조성이 주요 요인이고 또 다른 부분에 일정 부분 사업의 증감이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세입 예산이 39.2% 늘어났어요. 뭐 지금 130억 정도가 세입이 증감이 됐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아산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료가 감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1,190만 원인데 이유가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예요. 임대료율이 내려갔어요. 2.71%. 그래서 그에 따른 임대료가 내려갔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감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보통은 그래 요율은 내려갈 수 있는데 지가는 상승되어지는 게 이 정상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대 요율만 내려가고 감정가나 이 평가 금액은 달라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산업단지인데요. 산업단지의 임대요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대요율은 서울에 그 본소를 두고 있는 은행의 1년 정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세입을 잡을 때는 이자가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최종 임대 계약을 했는데 이자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율이 적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이제 산업단지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원가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법적 규정이에요. 원가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요한 거는 뭐 공공산업 조립 도비 뭐 이렇게 받으셨는데 뭐 도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도 스마트 도시까지도 받았어요.
근데 조금 제가 이거 보니까 세입 관련해서인데 이게 받은 거 좋아 이해해. 근데 아니 이 설치를 왜 비전 1, 2동, 동삭동, 용의동으로 한정돼서 이걸 잡아요? 지역에. 저희가 이 당초 경기도에 예. 특별조정금 내려올 때 그 딱 지역을 정해서 여기다만 방범 CCTV를 설치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총괄로 계획을 잡다가 이제 그 규모가 있다 보니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그 분리가 됐고요. 지역별로 분리해서 그 저희가 그 4-5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 지금 해당 지역만 일부가 지금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저희 그 9억 해서 지금 5억 하고요. 그 지금 5억에서 지금 2억 정도 지금 내려온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업비는 7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총 7억이 지금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4개소에서 한 그 25억 정도를 신청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평택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지능형 방범 CCTV 설치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모든 건 다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근데 하다 보면 일단 사람이 많은 곳들, 뭐 일정하게 개발이 완료돼서 한 곳들 또는 상대적으로 방범 수요가 많은 곳들, 취약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 우선 설치 대상이 될 거고 그에 따라 순위들을 정하고 또 요구 사항들이 뭐 것들을 해서 하고 그럼 그거대로 했을 때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돼서 거기만 이 설치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를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맞는가? 거꾸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오히려 취약한 상대적으로 설치가 많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어요. 기본은. 근데 거긴 또 추가로 막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고 없는 곳들은 또 배제돼. 이건 역으로 이제 이렇게 차별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필요한 그 자료는 좀 설명 자료는 좀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네,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게 또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특정한 이거 제 지역의 의원님이 이걸 받아와서 그 자기 지역구에 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게 어찌됐든 그런 예산을 확보해 오신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뭐 설치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묻는 거는 스마트 도시과의 의견을 묻는 거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본 예산이나 다른 예산에는 부족한 부분을 그럼 그쪽에 집중해서 배치를 해야 될 생각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특별적으로 어떤 분이 받아왔어. 좋아, 그럼 거기에 설치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다른 본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맞게. 제가 어느 지역을 많이 해라, 어느 지역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제 지역을 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본 예산. 네, 기존 설치를 감안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들었어요. 영상 정보 개정을 했었는데 영상 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서 주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 조례 7조에 안내판 설치를 반드시 해야게끔 되어 있어요. 또 8조에도 보면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범죄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인물을 사람을
자의적으로 이걸 조정하는 것을 하지 말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조치하고 관리하게끔 돼 있어. 저는 이런 방범 시스템의 일정한 부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동의해. 그러나 60만이면 60만 개의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사적인 생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돼야지 이게 다다익선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상의 모든 일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 운영이나 설치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규정을 지키고 반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과 이런 거 절차를 잘 지키고 그에 따른 공무원분들의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좀 드리면 지금 도시철도과 평택역 복합 문화공연 조성 사업은 여기에 보면 예상이 26년도 몇 월 달로 돼 있어요? 저희가 26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지금 아까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그 야간까지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평택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름철에는 이제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시간에 사실은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야간 작업을 같이 돌리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목표가 26년 9월인데 하여튼 26년까지만 완료를 해도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또 안전 기준도 되게 강화됐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굉장한 강한 처벌과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좀 지우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게 몇 년도에 된다고 해놓고선 연기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적절한 시기에 완공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치안센터라고 하고 뭐 전에는 그게 파출소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입 협의는 끝났고요. 지금 이제 절차 그 보상비 절차 지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 평가는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그게 이제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행안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 땅이 거기 행안부 땅이에요? 이제 경찰청 소속 그 땅입니다. 면적 네. 부분만 깔고 앉은 건축 면적 네, 부분만 맞습니다. 나머지는 광장이고 철도 공사하고 평택시 땅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가 광장 중에 철도 공사 땅은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임대 방식으로 가고 전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떤 게 더 적절하게 우리 평택시의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게 비용 절감이 된다면 매입을 해야죠.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이제 검토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공사 땅을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하면 저희가 240억을 줘야 됩니다. 가평가 한 개. 그리고 이제 임대를 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1년에 한 6억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제 광장이라는 것이 이제 용도 지역이 현재 안 맞습니다. 광장이 상업용지라는 거는 뭐 용도 지역이 맞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실에 맞는 용도 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하면 차후에 이제 매수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10년을 임대를 하더라도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시점 가면 토지 매입비가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면 이제 매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을 보고 보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지금 상업용지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지를 광장으로 바꾼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상업용지를 해줬던 그 시점으로 보면 이 광장을 상업용지로 해준 게 문제일 수도 있죠. 이제 그거는 거기에 이제 평택역 광장에 과거에 이제 아케이트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용도 지역을, 보통은 광장이 자연녹지입니다. 다 자연녹지인데 그 자연녹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업용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용도에 맞는 용도 지역을 책정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케이트 상가를 보상을 주고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 그 아케이트 짓는 거에 대한 구구 사연을 제가 전혀 모르진 않아요. 평택사회가 이렇게 좁은 동네라 그게 어떻게 아케이트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걸 그냥 이 구전으로, 예? 그 내역을 파헤치면, 근데 너무 오래돼서, 예. 그게 법적인 검토에 아마 공소시효는 다 지났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투명하고 밝고 그런 세상에 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걸 지금 와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서 우리 시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중에 향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괜히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이건 이제 세출 부분에서 증감된 걸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 AI 행정업무 효율화 미래전략관 뭐 액수는 크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 장비, 임차료,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 뭐를 이게 감하고 뭐 해서 지금 600만 원 세웠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그 행정 사무 자동화 쪽에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AI 사무 자동화를 추진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서버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장비 그리고 AI 그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그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해서 이제 사무 자동화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금년에 저희가 AI 반도체과가 신설이 되면서 AI와 관련한 업무들이 이제 AI 반도체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고요. 또한 그 사무 자동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추진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잡았던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이 부분도 반도체 AI과나 그리고 정보통신과로 일원화해서 진행하려고 저희가 이제 계획 잡았던 거를 이제 축소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이제 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한 부분이 외국 교육기관 설립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우리가 협약을 맺은 이 학교에 우리가 방문을 하나요? 네, 선정을 했고요. 이번 이제 21일부터 의장님과 저희 시장님이 그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학교도 둘러보고 또 이제 MOU를 체결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아, 그 미국 거기 학교에 가서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거기 학교
이사장? 네, 님? 네, 그쪽에 이제 그 이사들 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이제 학부모들이고요. 저희가 평택시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분교를 애니라이트 스쿨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MOU에 대한 이 체결은 그때 우리가 저기 때 제출한 거죠? 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그 기존에 그 학교에서 이사회 의결을 해서 이제 보내주었던 그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학교를 잘 설립하자는 그런 이제 메시지만 담겨 있는 부분이라 그게 뭐 재정적 부담이나 뭐 기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세부 사무관리비로 보면 요구액이 외국 교육기관 법률검토 용역으로 해서 1억을 증액했고 또 외국기관 설립인과 지원으로 해서 3억을 증액해서 올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이게 문제 대부분 제주도나 인천 송도나에 보면 대부분 그 사업의 주체들, 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그 사업의 주체들이 하지 이 기초자치단체가 이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건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그 대구광역시가 지자체가 나서서 이제 규모는 작지만 이제 추진한 사례가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제학교는 아니고 외국인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야 광역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드문 케이스고 더군다나 국제학교는 처음이다시피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거고 가장 큰 우려는 그래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우리 평택 시민분들의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쭉 보면 거기에 뭐 해외 여행 가고 뭐 무슨 뭐 받고 무슨 뭐 다니고 뭐 하면 전에 얘기했던 4천만 원, 4,500만 원 정도의 수업료 플러스 실질적으로 다니는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가 7천에서 8천 정도 돼요. 연간. 사실 이게 1년에 연간 이 7천, 8천을 부담하는 건 외국의 학생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비용과 오히려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과연 근데 평택시의 우리 시민분들이 봤을 때 이 금액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이야. 그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저의 교육 철학과 정치적 입장에서 제 입장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게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한편의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이 시민들과 또 숱한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전체 시민분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좁혀지고 합의될 수 있어야 좋은데 이 격차가 벌어지면 지금 설립과 검토 단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에 못지않은 예산을 달리 어떻게 편성해 나가면서 일반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나갈 건지, 확대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국제학교가 지역 사회에 좀 그 협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교육을 좀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협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쭉 지켜보면서 뭐 개교 목표는 28년 8월인데 과연 28년도 8월에 될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지 또 예정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의 삼척수당이 전액 삭감했는데 구성 지연이라는 사유가 뭡니까? 구성 지연이? 저희가 이제 이제 법령이 바뀌고 이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지속 가능 목표와 세부 그 추진 지표들을 마련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행 실적에 대해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작업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끝내서 내년도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서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도 해왔고 꼭 우리 지구나 우리 지역의 지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잘 미진한 부분들 잘 챙겨 주십시오.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제일 어려운 사업들 하시는 부분 뭐 도시재생도 제가 질의할 건 많은데 뭐 시간 관계도 있고 어떤 그 지역 주민들과 또 협의도 해야 되고 반영도 해야 되고 또 원칙도 지켜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뭐 평택시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좀 소신을 가지고 일에 임무에 임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준구 의원님. 예,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셔서 뭐 겹치는 내용은 빼고 좀 말씀 여쭈면 다 미래전략과 질문입니다. 국제학교 설립 용역비 3억 이게 3억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2억이면 이 용역을 못하는 건지 1억이면 물론 돈 많이 뭐 들이면 더 좋은 용역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그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과업의 중요도, 난이도, 그 다음에 수행 기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고, 특히나 그 과업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뭐 산술적으로는 뭐 단가, 기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금액을 이제 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절대 값으로만 이렇게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설립 인가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처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자료에 대한 백업이라든가 사례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학교를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부분, 물론 설립 인가에 들어가지만 이 부분 국제학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을 하고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학제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인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3억이라는 예산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업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립된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 어디까지? 예산을 네. 수립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그 이제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했고요. 또 다시 이거를 이제 발주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발주를 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터리 실증 센터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뭐 세수를 확대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노력들과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력들의 일환으로 보면 방향성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기업체들 유치에 어떤 좋은 영향들을 미치는 상황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업도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기업체들의 이제 호응이나 반응도가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동화에다가 이제 고전압으로 기술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 인증을 가깝게 받기 위해서 네, 평택으로 오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 발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제 그 기업들도 이런 생태가 구축이 된다면 기업이 이렇게 활동하기에 영업하기에 기업을 운영하기에 이제 좋은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근데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아직 센터 건물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계를 세 종을 산 게 있으시더라고요. 구매를. 네, 지금 이제 장비를 이제 먼저 사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고전압에 대한 인증이 너무도 급한 나머지 이 기계는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일단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설치를 해놓고 일정 그 장비에 대한 활용이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는 이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이제 고전압에 대한 인증이 상당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협력 사업이라서 우리가 먼저 비용 대서 구매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장비 구입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국비로 사업이고, 예, 장비를 일부를. 구입하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저희가 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공공조리원 사업이 지금 그 실시 설계 중인가요?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실시 설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설계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그 실내 리모델링 해서 이제 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비를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추경으로?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가 먼저 이 사업비를 이제 올해 배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입으로 안 잡게 되면 이것도 또 내려준 반납해야 되기 사업이라 우리가 때문에 받아야 되는 상황. 예, 그래서 먼저 받아놓기 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